안녕하십니까. 세상가치 TV입니다. 오늘은 한국 내 중국 도자기 감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중국 도자기 감정을 하는 곳이 여러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있다가 사라진 곳도 있고 지금 현행 감정을 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내 중국 도자기 감정에 있어서는 항상 논란거리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 본토 내에서도 이 중국 도자기 감정에 대한 논란은 항상 많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중국 도자기에 관련된 감정에 대해서 과연 우리나라에서 하는 감정은 해외로 나갔을 때 얼마만큼 인정을 받을 수 있는가? 이러한 인정이 되면 될수록 신뢰도가 높으면 감정을 해서 해외로 송출하기 쉬울 것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제가 알기로는 한국 내에서 감정한 것들을 해외에 가지고 나갔을 때 신뢰도가 높게 인정받는 곳은 단 한 군데도 없을 것이다. 또 없다. 있다고 이야기하는 곳은 들어본 적이 없기에 제가 적어도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본 바도 그렇게 한국 내에서 감정한 것들을 해외에서 인정해 주는 곳은 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끔은 한국 내 자기가 감정을 받은 곳에서 진품으로 나왔다면 그것을 계속 주장하면서 그것이 자칫 진품이 아닐 수 있다라는 그런 메시지가 나온다면 그것에 대해서 화를 내고 분노를 터뜨리는 그런 경우도 저는 보았습니다. 따라서 한국 내 중국 도자기 감정에 있어서 현재 한국 내에서 사용되고 있는 감정기구나 유관 감정 등 논란이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적어도 이런 논란에서 조금은 피해갈 수 있거나 또 처음 입문하는 사람이나 또 감정을 받은 사람이 자기 기물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진위 여부를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현재 양자 계측기 감정으로 해서 대전에 있는 감정소에서 감정을 한 사진입니다. 이런 양자 감정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예전에 세상가치 TV에서 중국에서 양자 감정 기구 똑같은 기구로서 연대를 측정하는 동영상들을 보여드렸습니다. 그것을 보지 못하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양자 계측기 감정은 장점은 이런 기구나 또는 짝대기라 그러죠. 연필 모양의 짝대기를 올려놓고 감정을 하는데 그 감정이 이렇게 연대가 놓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조금 전에 도자기가 1119년으로 연대가 놓는 감정으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감정에 의해서 1119년이면 이 도자기는 송나라 도자기입니다. 따지고 보면 이 도자기가 송나라 도자기라면 약 100억 원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양자 계측기 감정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중국이라든지 또 이 양자 계측을 받으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이 양자 계측기는 기구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고 이 기계에 올려놓지만 실제 조작하는 것은 감정하는 사람이 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 감정가가 사람에 의해서 사람 손에 의해서 이 연대가 나오게 되는 것이고 이 똑같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이 사람의 감정가의 현재 신체 컨디션에 의해서 또 감정 컨디션에 의해서 이 연대가 달라질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감정가가 바뀌면 다시 말해서 똑같은 기물을 올려놓고 사람을 달리해서 감정을 하게 되면 연대가 또 달라진다고 합니다. 그럼 이 기계에 올려놓은 이 도자기는 변함없이 한 자리에 있는데 똑같이 감정하는 사람의 컨디션에 의해서 달라지고
또 사람이 달라지면 몇백 년이 또 차이가 나고, 또 진품이 위작이 될 수도 있고, 또 신작이 진품으로 될 수 있다면 과연 해외에서 인정할 수가 있겠는가? 그래서 따라서 양자계측기 감정에 의한 감정서를 가지고 국내에서 감정을 하고 해외로 나갔을 때 인정받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한 번쯤 더 고심해 봐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입니다. 영남에 있는 어느 모 유튜브는 자기가 판매한 것에 대한 이런 도자기들이 신작이나 또 연대가 방으로 놓은 것들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가지고 자기에게 가지고 오면, 판매한 것을 가지고 오면 다시 연대가 나올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적도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경험을 한 사람, 또 제가 경험했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만약 가지고 가는 사람에 의해서 이렇게 연대가 달라질 수 있다면 그 신뢰도가 얼마나 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도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유튜브는 자기 채널에서 판매를 할 때 앞으로 양자감정 딱지가 붙지 않는 것은 앞으로 판매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 적도 있습니다만, 현재는 양자감정 딱지가 붙지 않는 것들을 대부분 팔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이런 양자감정에 대한 신뢰도가 어떻게 되는가? 스스로 그 신뢰도를 믿지 못한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양자 감정을 하든 어떤 기구를 하든 명확히 해외로 송출되기 위해서는 해외에서 인정할 수 있는 감정에 관련된 것들을 최대한 공부를 하고 그에 맞춰서 감정서 발급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따라서 1119년이라고 적힌 이 딱지가 양자 감정을 하고 난 뒤에 감정 필정입니다. 또 하나는 서울에서 아마 감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세상에 이런 일이라는 이 채널의 2018년도에 방송분입니다. 그래서 도자기나 골동의 감정을 이 통 안에, 이 기구 안에 넣어서 과학의 힘을 빌려 좀 더 정확한 검사를 하겠다라고 해서 감정소에 있는 이 기구를 현장에 가져와서 하나하나 감정을 하는 기구입니다. 그래서 이 기구에 대한 부분을 보면 엑스레이, 연대 측정기 검사 시 현대 오원소가 나오면 현대 걸로 판명을 한다. 다시 말해서 과거 식물성, 광물성으로 에서는 나오지 않는 현대 5가지 원소가 나오면 현대 걸로 판명을 한다라고 해서 엑스레이를 이용한 측정기를 사용해서 기물을 이 통 안에 넣고 닫습니다. 그리고 컴퓨터에 성분 검사가 나오고 그 성분이 이 5가지 원소가 나오지 않고 그 연대에 맞는 성분이 나오면 진품으로 판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사람이 조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계가 100% 조작을 해서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적어도 사람이 조작해서 나오는 것보다는 더 신뢰도는 높다. 그런데 해외에서 나오는 것들이나 자료들을 보면 이 기구에 관련된 성분 검사가 그 시대 때에 나오는 성분과 일치되는 것들을 만들어서 넣는다면, 다시 말해서 현대에 만들어진 물품이라 하더라도, 공예품이라 하더라도 옛날 방식의 광물성과 식물성을 이용하고 옛날 방식으로 만드는 기법으로 해서 만든 기물을 이 통 안에 넣었을 때, 다시 말해서 현대 오원소가 나오지 않고 순수한 식물성과 광물성, 그때 시대의 안료 등을 사용해서 넣었을 때는 진품으로도 나올 수 있다는 오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기구 또한 신뢰도는 높지만 100% 진위 여부를 가늠하는 데 있어서는
그러한 약점들도 있다. 또한 출토품이나 출수품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많이 쏟아져 나오고 그에 대한 데이터, 성분에 대한 데이터가 많이 이제 집접되고 있죠. 많이 축약되고 많이 이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데이터들이 계속 업그레이드를 시켜야만 정확도를 높일 수가 있다라는 것이 이 기구의 장점과 단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도자기를 넣고 결과적으로 이 감정가가 2018년도 최하 10억 원으로 추정된다는 철화백자, 조선 철화백자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2018년도 방송분에서는 최하로 10억 원으로 추정되는 조선 철화백자 진품으로 나왔습니다. 따라서 이런 진위 여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감정서를 떼거나 아니면 감정하는 데 있어서는 꼭 나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진위 여부, 진짜다 가짜다. 만약에 진짜이면 가치는 얼마이다 라고 항시 추정가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혹시 감정서를 받았다면 그 감정서 안에 추정가가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추정가가 없다면 그 진위 여부에 대한 부분만 이야기할 뿐이지 그 가치에 대한 부분이 없다면 과연 신뢰도가 얼마큼 높을 것인가. 그래서 감정서에 들어갈 요소가 어떤 것인지 조금 이따가 뒤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이는 것은 골드바 두 개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오른쪽과 왼쪽 골드바를 보시고 안목으로 보시고 육안으로 봤을 때 어느 것이 진짜 금입니까? 라고 했을 때 찾을 수 있겠습니까? 오른쪽 999.3, 왼쪽도 999.9, 오른쪽도 999.9입니다. 37.5g. 그리고 색상은 이렇습니다. 여러분들은 눈으로 봤을 때 또 무게감으로 봤을 때 비슷하다면 여러분들은 어느 것이 진품인지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금액에 돈을 주고 골드바를 산다면 진품일 수도 있고 가짜일 수도 있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알고 진품으로 구입하시겠습니까? 그것은 그 금방에서 팔고 있는 금방의 가게의 신뢰도에 의해서 첫 번째 살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금을 팔고 있는 사람을 믿고 사는 것입니다. 금이 맞는지 안 맞는지 성분 검사를 하지 못하고 사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증서를 받습니다. 일명 감정서를 받게 되고 그 감정서를 동봉하면 어디를 가더라도 그 가격을 받을 수 있는 품질 보증서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 우리 한국 내에 감정서를 발급하는 곳에서의 기관에 적어도 그 가치만큼의 추정가가 들어있고 진위 여부를 하였다면 법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책임을 질 수 있는 상황이 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감정하는 곳에서 민형사상 문제가 발생되어졌을 때 그 감정기구에 있어서 어떠한 책임을 지는지에 대한 부분이 그 감정소의 신뢰도에 대한 부분들에서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지금 보이는 이 금과 금이 아닌 것에 대한 구별하는 방법입니다. 현재 이 잡고 있는 손은 이 금방 주인입니다. 그래서 취재를 나온 사람에게 이 두 개 중에 어느 것이 진짜 금이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중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진짜 금을 판별을 할 수 있는 기구에다가 지금 넣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이는 손은 그 금을 가지고 있는 가게 주인이 아니라 취재에 나온 사람 보고 직접 하나씩 넣어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트릭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전문가든 전문가이지 않든 이 기계에 넣으면 그 사람이 전문가이든 전문가이지 않든 이 금의 성분만 나오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사람의 영향을 받지 않아야 신뢰도가 높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취재원이 자기가 금 골드바 하나를 넣고 이 기계를 닫고 이 컴퓨터에 그 성분이 이제 기록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넣고 난 뒤에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성분 검사입니다. 그래서 이런 성분 검사가 조금 전에 도자기 한국 철화백자, 조선 철화백자를 넣고 검사를 했던, 다시 말해서 성분 검사를 했던 통과 비슷한 원리로 지금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를 보면 AU 0% 되어져 있습니다. 검 성분은 0%라는 것입니다. 골드바처럼 보였지만 노란색 거를 보면 AG, 은이 1%, CU, 구리가 56%, NI, 니켈이 2%, FE, 철이 40%입니다. 다시 말해서 구리와 철이 9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검 성분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검처럼 보이던 골드바를 이 기계에 넣고 성분 검사를 하니까 금이 0%입니다. 가짜 골드인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돈 주고 구입할 필요가 없죠. 따라서 이 금을 구입하는 가게, 금방에서도 이 기계가 있어야만 진위 여부를 금방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기계의 신뢰도를 보고 이 금방에서도 이 기계를 구입해서 사용을 하고 구입하는 사람이나 파는 사람에게 직접 보여주고 그 신뢰도에 의해서 금을 사고 팔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감정하고 있는 기구들에 대한 신뢰도가 얼만큼 되는가에 대한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이 금을 판매하는 기구처럼 신뢰도가 높을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는지 한번 고민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자기 사진 및 정보 준비, 그러면 이런 감정서에 필요한 것들 낮은 단계에서 높은 단계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육안으로 보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직접 보는 거와 사진으로 구별을 할 수도 있는 것도 있죠. 그래서 사진 감정을 한다라고 했을 때 주로 전면, 바닥, 내부 포함 전체 사진, 또 크기나 무게, 보관 상태 이런 것들을 적어서 사진 감정을 하기도 합니다. 또 전문기관 의뢰해서 다음 중 한 곳에 감정 의뢰 가능하다. 그래서 신뢰도가 그나마 높은 곳에 대한 부분을 보면 국립중앙박물관 유물가, 또 한국고미술협회, 중국고궁박물원, 크리스티나 소더비 경매사 이런 것에는 신뢰도가 높은 곳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기물들 중에 지금 현재 이곳에서 감정 의뢰를 소개하는 4가지 중에 감정을 받은 것이 어느 것인가? 다시 말해서 국제적으로 나갈 수 있는 최소한의 신뢰도, 이것이 지금 현재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국립중앙박물관 유물관은 개인의 기물은 하지 않습니다. 단 흔히 얘기를 할 때 출토품, 연구기관에 연구를 하기 위한 출토품이나 아니면은 기증을 하는 기물에 관련된 부분은 하지만 개인적으로 검사를 하는 것은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고미술협회는 말도 많고 탈도 많다라고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신뢰도는 높지만 그 이면 내면에 깔려있는 부정적인 요소들, 가끔은 그 감정하는 분들이 또 좋지 않는 일들로 연루가 되는 일들이 가끔은 나오다 보니 그에 대한 신뢰도에 대해서 의문을 품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국 고궁박물원, 이거는 해외 감정은 추천이 필요한 것이고, 크리스티 소더비, 이것은 직접 국제 경매를 하기 때문에 이곳에서 진품으로 놓는다면 적어도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것인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런 곳에서 감정을 받은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자신의 기물에 대한 감정서와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학 분석 병행, 필요시는 유형 및 태토, 성분 분석, X선 투과 검사, 적외선 반사 분석 등을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또 공식 감정서 발급 내에 들어갈 요소들 중에는 첫째는 진위 여부, 진품이다, 위작이다 등 진위 여부가 들어가져야 되고, 시대 추정이 있어야 됩니다. 언제 때 것이다라는 시대 추정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가 시장 가치입니다. 그래서 대각 이것은 이러한 것은 대강 어느 정도의 추정 가격이다라는 것이 그 감정서에 들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감정 결과서 수령 내부에 들어갈 부분들이 첫째, 진위 여부, 두 번째, 추정 제작 시기, 세 번째는 그러한 기법 및 양식 평가가 있어야 됩니다. 현대에서 하지 못하는 그때 시대의 기법이나 양식 평가, 적어도 가스가마나 전기가마가 아닌 석탄이나 흔히 이야기하는 장작가마인 이유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구별을 할 수 있다면 그런 것들을 확인시켜 주는 것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현재 시장 추정가가 포함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현재 시장 추정가가 감정서 내에 있는지 없는지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 하나 더 추가한다면 그 감정기관의 이름과 감정가의 사인, 서명이 들어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적어도 그 감정가나 감정기관의 신뢰도, 또 향후 법적인 부분이 터졌을 때 그 감정가가 그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참고인으로 가서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가짜로 감정된 것들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쏟아져 나온다면 그 책임은 또 감정가에게도 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018년도 방송에 세상에 이런 일이라는 중국 기물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소장가의 기물을 감정을 하다가 이런 감정가 10억 원 추정한다는 조선철학백자가 나온 것입니다. 그럼 이 2018년도에 방송이 10억 원이라고 처음 공개가 됨과 동시에 그 이후로 이러한 것들과 비슷한 것들이 이제 소문이 나고 하다 보니 중국에서 또 만들어져 나옵니다. 위작이죠. 위조품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진품에 대한 부분들이라고 나온 것에 대한 부분이 나왔고, 또 이것이 감정가 10억 원이라고 또 진위 여부를 진짜라고 나왔다면 추정가가 있어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감정가 10억 원이라고 추정을 했고, 이것은 TV 진품 명품입니다. 그래서 청자 음각 연화문 매병이라고 해서 진품으로 나왔고 추정 감정가가 25억 원이라고 나왔죠. 따라서 진품 감정서에는 항시 이렇게 진위 여부와 마지막으로 추정 감정가가 꼭 나와야만 신뢰도가 높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야만 사고 팔 때 적어도 이것은 어느 정도 가치가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사고 파는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 또 절충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이유이기 때문에 감정서에는 추정 감정가가 들어가는 것이 아까 맞다라고 적혀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도자기가 2018년도 세상에 이런 일이에서 그 기구 엑스레이의 감정, 5대 원소의 현대 원소가 없고 등등, 그래서 조선철학백자 진품이고 감정가는 최하 10억 이상이다라고 감정가가 나온 기물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물들이 나오다 보니 지금 이렇게 요즘도 그렇지만 이런 도자기가 10만 원 내외로 지금 팔리고 있습니다. 많게는 30만 원까지도 팔리는데, 지금 현재 보이는 이 진품과 가품을 한번 보십시오. 꼴이나 발이나 모양이나 거의 비슷하게 만든 것 같지만 실제 정확하게 보면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방송에 나오고 10억이 넘는다고 하니 이런 가짜들이 판을 치고 이런 진본에 대한 부분을 보지 못하신 분들은 또 이 가치호랑이가 10억이 넘게 방송에 나왔더라라고 하면 또 비슷한 것인 줄 알고 또 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진품에 관련된 부분들이나 시장성이 있는 것이라고 오픈이 되면 그것을 바로 위작을 통해서 또 국내에 공급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공급을 시키는 사람들에 의해서 또 진품과 가품이 또 섞이게 되는 것이고, 그 신뢰도가 깨짐으로 인해서 진품에 대한 부분들이 또 힘들게 되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기물을 정확하게 공개를 하지 않는 이유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대부분 그럴 것입니다. 진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2018년도 방송에 세상에 이런 일이라는 것이 감정가 10억 원, 자 10억 원이라고 추정된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지금은 이 부분은 위작이 나오고 이 가짜 도자기가 나온 것은
2018년도 이후에 나왔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대부분 이런 것들이 쏟아져 나오고 지금도 유튜브에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18년도에 이것이 처음 방송으로 나왔다면, 또 이 가치가 10억이 넘는다라고 나왔다면, 그러면 적어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18년도 이전, 방송이 나오기 이전에 가지고 있었다라는 이력이, 합리적인 이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소더비나 크리스티, 국제 경매를 하는 곳에서도 이런 것들에 있어서 이력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어떻게 있었는지에 대한 부분을 이제 설명을 하는 것이 이력이고, 그런 이력이 명확할 때 그 가치의 진위 여부와 그 가치를 많이 올라가게 되고, 그 가치에 의해서 또 국제 경매 신뢰도가 높아지는 것이죠. 그러면 2018년도 방송에 세상에 이런 일이라는 곳에서 이게 나왔다면, 적어도 18년 이전에 있었다는 이력에 대한 부분, 예를 든다면 지금 현재 이 도자기가 그 조금 전에 보았던 도자기와 같은 도자기입니다. 그러면은 이것은 언제 나왔느냐라고 보면 이 도자기 안에 들어있던 신문입니다. 2013년도 12월 19일 목요일 문화일보라고 해서 이 안에 먼지와 빗물과 곰팡이가 피어있는 신문으로 안에 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2018년도에 처음 10억 원이라고 처음 나왔다면 이것은 그 18년 이전에 13년도부터 있었던 도자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8년도에 나왔던 도자기와 이 도자기가 같다면 이 가치는 10억 이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세상가치 TV에 예전에 이 도자기의 기포가 어떤 것인지 영상으로 보여드렸고, 이 30억이라는 것은 이 도자기 TV 진품 명품에 나오는 예전에 나왔던 그런 감정가들과 같이 레벨에서 감정을 하시고, 또 고려청자부터 많은 진귀한 것들을 소장하시고 감정하시는 분이 직접 이야기하신 것이 작년 12월부로 이것은 적어도 30억 이상의 가치가 현재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고로 이거 높이가 48cm 이상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자기의 특성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것, 그래서 현재 양자 계측기 감정, 대전에서 보였던 1119년이라고 해서 하는 이런 도자기 감정법, 또 과학의 힘을 빌려 좀 더 정확한 검사를 한다고 해서 엑스레이 검사로 인해서 성분 검사를 해서 그 데이터의 기준으로 현대 5대 원소가 들어가지 않았다면 진품으로 판정하는 이런 기구들이 주로 유관 검사, 안목 검사를 하는 분과 또 양자 검사하는 것과 이런 엑스레이를 이용한 성분 검사를 한 것이 주로 우리나라에서 감정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또한 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성분 검사는 명확하게 이렇게 통용되는 이런 기구들, 특히 사람 손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닌, 또 사람이 조작한 것이 아닌 기계의 순수 100% 의존해서 기계에서 나오는 값에 의해서 하는 것이 신뢰도가 더 높다.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기구만 이용해서 도자기 등 진품을 가려내는 명확한 기구가 전 세계적으로 100%의 신뢰도를 가지고 있는 기구가 있는가? 그것은 현재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논란이 이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랜 경험, 오랜 연구를 한 감정가, 유관 감정과 그거에 대해서 신뢰도가 아주 높은 매덕에서 몇십억짜리 하는 그런 정확한 기계, 또 데이터가 집첩되어 있는, 농축되어 있는 많은 데이터 속에서 검사를 하고 등등등 해서 진위 여부에 더 접근하는 방법들을 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는 몇 억에서 몇십억짜리 하는 그런 다양한 기계들을 가지고 검사하는 곳은 없다. 따라서 국외로 가지고 나갔을 때, 감정서를 동봉해서 나갔을 때 신뢰도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곳은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없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조금 전에 그 아파트 사진 한 장을 보여드렸는데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1학년 아이가
엄마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떡볶이를 먹고 싶은데 내 아파트 앞에 떡볶이 집이 아주 맛있는 집이 있다. 엄마 나 거기에 가서 떡볶이 사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엄마가 묻습니다. 아니 내 아파트가 어딨니? 내 아파트가 어딨냐고 라고 얘기를 하니까 애기는 이야기합니다. 아니 내 아파트 앞에 떡볶이 집이 있으니 그곳에 가자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글을 갓 배운 아들이 내 아파트에 가자고 자꾸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그 아이 1학년의 한글을 배우는 수준의 아이가 표현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아파트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 아파트를 보고 이 아이는 1학년 된 아이는 이제 한글을 깨우친 아이는 내 아파트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내 자죠. 그러니까 내 아파트인 것입니다. 그런데 엄마는 이 아파트가 내 아파트가 아니라 LH 아파트라고 생각을 하기에 내라는 생각은 전혀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아는 만큼 보인다고 1학년 이제 갓 한글을 배우는 1학년 아이 입장에서는 이것은 영어 LH를 모르기 때문에 한글 내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엄마 입장에서는 한글 내라는 아파트는 들어본 적도 없기 때문에 아이가 이야기하는 내 아파트라는 걸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 내라는 부분도 틀린 것도 아니고 LH라는 것도 틀린 것은 아닙니다만 전문가 입장에서 LH는 무엇의 약자인가, 풀네임은 무엇인가, 또 이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 평수는 몇 평인가, 가격은 얼마인가 등등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부분은 이제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이 내 아파트, LH 아파트를 소개를 하거나 이 아파트를 감정하는 데 있어서는 또 다른 시각으로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내 아파트, LH 아파트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아는 만큼 보이듯이 중국 도자기나 골통품도 아는 만큼 보일 뿐입니다. 그래서 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도 틀린 것은 아니지만 좀 더 깊은 내용을 많이 공부하다 보면 안목이나 조금 전에 보았던 그런 어떤 양자 계측기 감정이나 아니면 엑스레이의 성분 검사를 하는 기구나 육안 감정에서 다 가려내지 못한 것들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깊이 신뢰도를 높게 하기 위해서 좀 더 루페, 확대경이라든지 기포라든지 그 다음에 자연 노화와 그 다음에 산처리를 하거나 다른 자쿠 처리를 했을 때 나오는 유약 표면, 기포 상태 등을 공부를 더 한 사람과 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또 나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도자기가 만약 TV에 나왔던 2018년도 도자기가 100% 진품이라는 가정하에 10억 가치, 현대는 30억이라고 얘기한 이 도자기가 진위 여부를 떠나서 현재 위작으로 만들어져서 몇만 원에서 10만 원, 최고 30만 원까지 팔고 있는 조금 전에 하얀색 호랑이 도자기와 분명 다르다는 것은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현재 이 도자기, 이 연화잔이 1118년으로 양자 계측이 나왔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양자 계측이 나온 이 도자기가 현재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은 산다면 얼마에 사시겠습니까? 이 소장가에게. 만약에 이 양자감정의 1118년 송나라 거로 놓은 이 연화잔을 만약에 판다고 한다면 얼마에 파시겠습니까? 또 이 양자감정을 하는 감정가가 1118년으로 나온 이 연화잔을 100억이 넘는 연화잔을 1000만 원에 구입하라고 했을 때 이 감정을 하신 분이 1000분의 1 가격으로 이 소장한 사람이 감정하신 분에게 사라고 했을 때 살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부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만약 이런 도자기를 가지고 계시다면 양자감정의 송나라 걸로 감정이 나왔다면 감정을 하신 분께 이것을 1000만 원에 드릴 테니 이것을 구입해 하실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이 100억짜리의
1118년 이 송나라 도자기를 1000분의 1 가격으로 줬을 때 과연 살 것인가 사지 않는가에 대한 부분을 한번 확인해 보신다면 이 기계의 신뢰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알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런 감정을 가진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 진위 여부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것을 논하자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해외로 송출할 때 과연 얼마나 신뢰도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것을 준비하는 것이 해외로 송출하든 국내에 판매가 되든 또 분양을 하든 구입을 하든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같이 고민하는 시간으로 이 영상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1118년 지금 보이는 송나라 연화잔 여러분은 얼마에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만약 이것을 분양한다면 여러분은 얼마에 사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거꾸로 만약에 본인이 소장하고 있다면 분양을 한다면 얼마에 분양하시겠습니까? 만약 이걸 10만원, 20만원에 판다는 사람이 있다면 과연 그것이 진품이겠습니까? 오늘 고민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